안녕하세요. 저희는 미술작품으로 알아보는 수학에 대해 발표할 이만을 피정원입니다. 목차로는 첫 번째, 연구 주제를 선정한 이유, 두 번째, 수학과 연관된 미술작품, 건축물 소개, 세 번째는 미술작품과 건축물의 수학 원리들 소개, 네 번째는 미술작품과 건축물의 당시 수학 원리의 역사 배경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 주제를 선정한 이유입니다. 중학생 때부터 수학 교과서에 미술 조형물 등을 예로 수학 이야기를 설명한 부분들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소개되었던 수학 이야기의 원리와 내용, 그리고 당시 관련된 역사적 배경을 더욱 자세히 알아보고자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수학과 연관된 미술 작품과 건축물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체비례도, 두 번째는 본존불상, 세 번째는 파르테논 신전, 네 번째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수학의 원리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균제비례, 두 번째는 황금비, 세 번째는 미방진, 네 번째는 현수선입니다. 인체 비례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인체 비례도는 두 자세가 겹쳐진 인체가 이상적인 인체의 비례를 보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작품에 대해 두 팔을 벌린 길이는 신장과 같다라고 설명하며 그러한 논리 입증을 위하여 인체주의자의 정사각형을 그리고 겹쳐 그린 원에 대해 만약 두 다리를 신장의 4분의 1만큼 벌린 뒤 팔을 벌려 중지를 정수리 높이까지 올리면 뻗은 팔에 의해 형성된 원의 중심은 배꼽이 되며 두 다리 사이의 공간은 정확한 이등변 삼각형을 형성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해부학적인 연구의 일부로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확한 신체 비례를 측정한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비트루비우스의 인체 비례론을 새롭게 주목하여 유명한 인체 비례 도시를 만들었고, 이 소묘는 우주의 질서를 반영하고 있는 작은 세계, 소우주로서 이상적 인간이란 그의 관념을 잘 보여줍니다. 다음으로는 본존불상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석굴암은 균제 비례의 예시가 됩니다. 석굴암 본존불상 얼굴 너비는 2.2자, 가슴폭은 4.4자, 어깨폭은 6.6자, 양 무릎 너비는 8.8자, 즉 1대 2대 3대 4의 비율입니다. 기준이 되는 1.1자는 본존불상 자재 높이의 10분의 1로 비트루비우스의 건축서에서 언급된 균제 비례의 형식에 알맞습니다. 균제 비례란 인체비에서 발견한 균형 잡힌 아름다운 비율로 정의가 됩니다. BC 1세기경 활동했던 로마 건축가 비트루비우스는 자신의 건축서에서 건축미는 건물학부의 치수관계가 올바른 균제 비례를 이룰 때 얻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술에서 균형이나 대칭 혹은 균제는 다같이 비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비례의 미에 대해 논하면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것을 심메트리아라는 용어를 사용해 설명했는데, 그들이 비례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질서가 아니라 머리로 이해하는 질서, 즉 감각이 아닌 지성에 호소하는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서의 균잼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조각가의 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비례보다 기하학자가 구성한 수에서의 비례와 아름다움을 더 근보적이며 중요한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황금비를 이용해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황금비란 인간이 인식하기에 가장 아름답고 균형적이며 이상적으로 보이는 길이의 비로 1대 1.618 정도의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의 경우 실제로는 곱게 뻗듯해 보이지만 기단의 중안부가 살짝 인기되어 있는 형태로 보입니다. 이를 라이즈라고 합니다. 보기에는 직선 평면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곡선 곡면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바로 파르테논의 큰 특징입니다. 다음으로는 황금비의 발견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히파수스와 유클리드는 도형을 연구하다 보며 이 비율이 자주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비율을 특별히 아름다운 비율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율은 피보나치 수열에서 나오는 특별한 비율일 뿐입니다. 이 비율은 언제 누가 황금비라고 불렀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아마도 피보나치의 수열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이런 이름을 붙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을 발견한 수학자는 이 비율을 황금비라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원기둥에 원뿔을 얹어 놓은 듯한 4개의 커다란 기둥이 눈에 띄는데 이 모형은 현수선을 이용해 설계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파사드 쪽엔 문엔 가로 4칸, 세로 4칸의 마방진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헌수선은 양쪽 끝이 고정된 선을 늘어놓았을 때 생기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마방진은 정사각형에 1부터 차례대로 숫자를 적되 숫자의 중복이나 누락 없이 가로, 세로, 대각선에 있는 수들의 합이 모두 같게 만드는 숫자들의 배열입니다. 다음으로 마방진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방진은 마법진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영어의 매직 슈퍼이라는 뜻을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마법이라고 한 것은 배열된 수들의 합이 마치 마법처럼 모두 똑같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예부터 사람들은 마방진에 속한 힘이 숨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방진은 누가 처음으로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중국 한나라 우왕 때 유래된 다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장마철마다 낙수라는 강이 범람을 막기 위해 제방을 쌓는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등에 어떤 무늬가 새겨진 거북이 한 마리가 나타났는데 이 거북이 등에 공사 방법을 알려주는 그림이 새겨져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그림은 낙서라고 불리었고 이는 후에 명당을 정하거나 건축물의 배치 등 풍수지리에 매우 중요하게 사용됐다고 합니다. 때로는 인간의 기효화복을 점치는 도구로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거북이 등에 새겨진 45개의 점의 배치도가 마방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도 중국의 마방진이 전해지고 나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서양에서의 최초의 마방진은 독일의 수학자이거나 화가인 듀러가 자신의 관뚜껑에 그린 멜랑콜리아라는 그림 속에 있는 4차 마방진이었습니다. 이 마방진의 맨 아래줄의 중간에 있는 두 숫자 15, 14는 이 그림이 그려진 연도인 1514년을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정사각형 16개로 이루어진 보통의 4 곱하기 4 마방진은 1부터 16까지의 숫자를 반복하지 않고 사용하면서 대각선이나 가로, 세로의 합이 34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디러의 4차 마방진 이후에 서양에서도 마방진에 대해 수많은 연구가 지속되었는데 비 프레니클이라는 사람은 디러의 마방진 해법이 총 880개라는 것을 처음으로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현수선은 매달려 있는 줄이 만드는 곡선이라는 뜻이고 케트널이라는 이름은 체인을 뜻하는 라틴어 케타나에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갈릴레오는 매달려 있는 줄이 만드는 곡선은 포물선이라고 주장했었다고 하며 포크도 현수선의 수학적 성질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현수선식은 라이프니츠, 하위헌즈, 요한 베르누이 등이 1691년경에 유도해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